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싱글 매치 히든스탁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한 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들떠있는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주식시장의 양지수는 서늘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시 3,100선을 내주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낙폭을 키웠다가도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등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는데요. 오늘도 이 지수의 방향성은 수시로 바뀌며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같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팔자에 지수는 하방을 향했는데요. 이 속에선 투심을 급격히 위축시킬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협의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초 증시를 달구었었던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대거 주춤했는데 우선 애플의 사업 파트너로 여겨졌었던 현대차 그룹주가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속에서 기아차는 14%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SK이노베이션은 7%대로 하락했고요. LG화학은 3% 이상 하락하는 등 배터리주의 주가도 많이 흘러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브레이크 패드 생산업체인 KB오토시스 마이너스 19%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지난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시트 업체인 구형테크는 전거래일 5,860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오늘 3,53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의 부품사 역시 주가들이 큰 폭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협력 중단 소식,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향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슈가 부각되었었던 이런 애플카 이슈입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의 타격도 컸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설 연휴 전 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픈 종목들을 정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빈 곳을 빠르게 채워볼 수 있을 만한 히든 카드가 절실한 오늘 밤 지금부터 히든스탁과 함께 해보시면서 히든든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95, 서울전화 1899-2163번으로 저희 문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을 추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쪽으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히든 종목의 정답 맞추기 이쪽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시고요.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 든든히 챙겨보시고 특별한 소통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빠르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적풍 전문가 그리고 단타 승부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의 시작 설 연휴 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들뜨기도 하지만 주식 시장이 참 어지럽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또 우리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던 이슈가 있는데요.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100선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주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날 연휴 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순매도에 나선 영향도 있다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지만 주된 영향은 애플카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모습으로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종목군들이 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코스피가 개인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기관들의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그래도 마이너스 0.9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있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0.69%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 뭐 양 두 시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수급적인 요인이 다급하게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은 전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한번 기아차에 대한 뭐 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에 대한 내용이 이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했거든요. 공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사업 방향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당사는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뭐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밑에는 당사는 애플카와 그렇죠.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신다면 위에는 이제 전기차를 좀 언급을 했는데 바로 밑에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모습만 뭐 개발에 대한 협의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다시 애플카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 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도 물량을 거의 토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상황을 본다면은 뭐 등락폭이 어느 정도 있었죠. 분봉 흐름 본다면은 한 5분봉만 보더라도 한번 올랐다가 뭐 고점 한번 찍었었던 뭐 구간이 3,128선 찍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폭이 좀 강했었던 흐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본다면 코스닥도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장 막판에는 또 한번 내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답답해하는 시장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설 연휴에 대한 리스크적인 모습과 그리고 매도 물량이 좀 나온 모습이 아무래도 답답한 시장에 연출이 됐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SF 영화죠. 승리호가 이제 글로벌 흥행 속 강세로 대성창투가 굉장히 상한가를 한 방에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대성창투 보다 이제 덱스터라는 뭐 종목도 있는데 이 덱스터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CG 작업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방에 뭐 많이 크게 나왔다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눌려주는 모습을 좀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승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강했었던 패턴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흐름이 좀 세게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PB파마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퀘스트라는 종목 그리고 모비릭스 그리고 MBT 이런 종목군들이 양봉을 띠면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패턴을 그렸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강하게 오른다면은 그날 시장에 대해서는 왠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없었던 흐름일 수 있었겠고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대거 신규 상장 종목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일하고 이제 모레 한 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답답한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일단 관망을 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뭐 물량을 빠진다고 절대적으로 막 매도하시는 전략을 꾸리지 마시고 일단은 설날 이후에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타이밍 잡으시지 마시고 일단 방어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어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주셨는데요. 적풍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또 흔들렸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섞인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어떤 중소형주가 아니라 이제 대형주, 큰 회사들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뭐 막 불경기가 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기아차는 쉽게 죽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살 때 언제나 우리는 막 주변에 호재들이 넘칠 때 사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그냥 어려운 시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금력과 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부분들
또 우리나라에서의 시장 점유율 이런 걸로 봤을 때 쉽게 무너지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같이 위기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위기에 왔을 때 오히려 이런 타임이 기회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현대차를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1월 11일 날에 이제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요. 현대차라는 회사는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그때 주가가 이제 20만 원 이하였을 때 막 17, 18만 원 했을 때 그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eGMP라는 자동차 플랫폼을 통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주가 30만 원 간다고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플카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약간 올라갔던 부분에서만 약간 거품이 좀 해소가 될 뿐 우상향 추세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세계 증시도 약간 살짝 휘청하는 부분도 있었고 명절 전에 증시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되어 있고 제가 항상 그 투자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가짜뉴스 조심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애플도 현대차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게 없는데 오늘 물론 공식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보시면은 막 전 세계 언론이 그냥 추측성 보도를 하는 걸 가지고 너무 우리나라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뉴스라는 그 매체 자체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걸러드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주들이 오늘 하락을 했지만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은 자동차주들의 흐름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부분을 빼고 보더라도 한국의 자동차 기업의 어떤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드렸던 자동차주들의 경우는 오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제가 짚어드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서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두 분의 오늘 시장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싱글 매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적용되는 룰부터 좀 고지해 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겠습니다. 2021년 누구보다 뜨거운 출발을 위해서 전문가들 뜨거운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히든카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히든스타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타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요즘 수익률 1위의 문턱이 닳도록 1위의 자리가 주인공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쫓고 쫓기는 경쟁이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수익률 격차를 보니까요. 단 0.14%포인트. 굉장히 작은 격차를 두고서 쫓고 쫓기는 경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될 히든카드 잠시 후 함께 추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 열어보면서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힘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힘스가 힘내고 있습니다. 네네. 예. 보니까 힘스라는 종목이 오늘 한 4%가량 크게 오르면서 좀 힘을 내는가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이런 약세의 구간은 조금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저는 나름은 좀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한번 흐름이 좀 바뀌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3,500원 나이 저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14,000원 이상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점 꼭 잘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14,000원, 14,100원 뭐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보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방법까지 좀 알려주셨어요. 14,000원, 14,100원대에 빠르게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KE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주춤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KC가 제가 매수하고 나서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한 8% 정도 내렸는데 저는 한 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전일자와 오늘 좀 내려왔는데 근데 오늘 어차피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을 했지만 제가 알려드렸었던 이 종목은 2%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선방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EC는 잘 보유하시고 급등을 한번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보유하시고 3,000원에서 3,250원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 있도록 요거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KEC 흐름 살펴봤습니다. 시장 대비 좀 선방한 모습인데요. 이 종목 역시 그랬습니다. 전기차 종목도는 좀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에코프로 BM 이 종목은 편입했는데 별로 주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BM은 아니고요. 오. 옆에 KTH라는 종목이에요. KTH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H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살펴드리면 오늘 이 종목이 분봉으로서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급등했었던 이력이 오후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게 더 많이 올라갈까 하면서 급등하지 않을까란 뭐 기대감 이렇게 설레임이 좀 작용을 했는데 그렇진 못하고 좀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잘 보유를 하시고 급등이 나오면은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 동방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방이라는 종목처럼 뭐 굳건하게 잘 지키다가 흐름이 타면서 올려줄 수 있는 흐름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TH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시로 동방이라는 종목의 흐름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해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이제 앞으로의 업종에 대한 네네.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좀 많이 약세였잖아요. 알려드리고 나서 약세였지만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센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계의 흐름이 굉장히 세게 나와서 유입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본다면은 3,500원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보셔도 되시고 저는 뭐 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4,000원까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4,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와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편입했었던 전략인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초반에는 좀 속을 썩였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잘 이 주가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러스 4%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굉장히 힘들게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바닥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한 호가만 더 가면은 이제 52주 신고가
15,600원만 넘어가면은 좀 더 시원스러운 시세가 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나서 단 한 번도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과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들고만 계시면은 저는 충분히 목표가에 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추세를 전혀 뭐 거스르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잘 보유하셔서 제시했던 17,700원까지 쭉 들고 가시면 되겠고 지금 약간 고가 위에 위치했던 종목들이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정말 그동안 뭐 애플카드라든지 자동차들이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금 테슬라 납품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은 부각되면은 금방 또 시세 구간을 갈 거라 생각하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금 매수가 이제 넘어갔죠. 이제 목표가까지 잘 보유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17,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삼익T HK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오늘 그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를 좀 보니까 로봇주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삼익THK도 과거에 로봇 이슈 또는 스마트 팩토리 이슈 이런 걸로 올라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안 그래도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익THK도 거기에서 일단 그런 순환매의 힘으로 한번 주가 오를 것 같은데 현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완전 저점이에요. 그냥 지금 더 이상 쌀 수 없을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시간 문제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사신 분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드린 이후로 다음날 급락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싸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 대비해서 현재는 뭐 보합권 있는 가격이니까 로봇 관련 이슈 종목을 사고 싶은데 아직 나는 없다 하시면은 이 종목도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로봇주의 움직임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 로봇 관련한 수혜 모멘텀 기다리고 있고요. 삼익T HK였습니다. 다음에는 S&T 모티브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종목의 주가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이 제 이제 보유 종목 중에서는 이번에 애플카 이슈로 좀 피해를 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장중에 물론 6%까지 밀렸지만 종가쯤에는 다 살려놨어요. 마이너스 2%대까지 복구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S&T 모티브를 제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회사가 단순히 현대기아차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GM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 또 중국에도 들어가고 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의 동시 납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얘기한 걸 보면은 꼭 현대기아차가 아니더라도 일본에 있는 자동차랑도 협력을 할 수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자동차로도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S&T 모티브는 어차피 다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만 되면은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서 오늘 상대적인 피해가 좀 적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살아나는 흐름들 저는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대비해서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애플카 이슈 담고 있었던 이 종목 전략 S&T 모티브였습니다. 주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종목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나 궁금했었던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주가는 좀 빠졌는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는 좀 연속적으로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 회사예요. 2차 전지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나 그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사실 애플카 이슈가 되든 말든 간에 어쨌든 이 시장 파이가 지금 커지는 상황에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2차 전지 회사들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건 조정받았지만 저는 현대차가 빠지는 거는 오늘 뭐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했어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그런 배터리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분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역시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동시 납품하는 회사로서 기술력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다 오르진 않았는데 오늘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은 요 기업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에 동시 납품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신다면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시해드릴 목표가 23만 원까지 가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배터리 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살펴봤고요. 다음 삼원강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2월에 제시한 전략인데요. 굉장히 플러스 수익률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9% 상승 중입니다. 어떤 모멘텀 있습니까? 삼원강제는 제가 방송에서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올라가서 네. 바로 저희가 사실색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급락이 나온 상태인데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하루에 2자릿수 이상의 시세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좀 팔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이제 애플카 때문에 좀 하락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이번에 올라갔던 부분 대비해서 좀 하락은 있었지만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그걸 저는 좀 보고 싶고요. 현재 지금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현대기아차나 애플카에 대해서 좀 뭔가 좋은 얘기들이 나와야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어차피 현대기아차랑 그동안 함께 해왔던 기업인데 애플카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았을 뿐 그 전까지만 해도 원래 잘하던 회사였어요.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았을 뿐 애플카가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무너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현대기아차랑 잘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사셨다면 대부분 평단 매수 단가가 뭐 4,100원이나 4,000원 초반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회복되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저는 잘 보유하시고 예상되는 기간은 이번에 어차피 거래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설 명절 끝나고 나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복구될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 잘 보유하고 계시고 혹시 제가 저점 추가 매수 자리를 보게 된다면은 공개 방송 통해서 이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원강제 우리 짚어보고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제시했었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러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자,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힌트 보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총 3번의 힌트가 공개되고요. 정답을 맞추시면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타 승부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힌트 1번 나갑니다. 자, 백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신 보급,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내일부터예요. 화이자 백신을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모의 훈련 뭐 이런 거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러시아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뭐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75만 명분이 이달 마지막 주 국내에 공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백신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기대감으로써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히든스탁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 이 종목 또한 7%가량 오르며 5% 정도 상승 흐름으로서 마감이 됐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 드렸듯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보급 접종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오늘 또한 기대감으로서 또 올랐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또한
이런 기대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점 참고하시면서 꼭 히든 종목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자, LCC 업체를 통한 수혜 기대감이라고 주셨습니다. 자, 이 키워드를 발견하니까 우리가 또 좀 항공 쪽으로 네, 그렇죠. 눈길이 갑니다. LCC라고 해서 전혀 모르겠다. 갑자기 영어가 나와가지고 당황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LCC라는 것 자체가 저비용 항공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LCC 업체들이 통합이 된다면은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로서 이 LCC 업체를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중심으로써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 이런 회사들이 통합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3사가 통합이 된다면은 기체 60대를 운영하는 거대 LCC가 출범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CC 이 통합에 대한 이 수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본다면 에어부산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어부산이 오늘 그래도 양봉을 그리면서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735원에서 어느 정도 종가 마감을 했는데, 저는 구간 안에서 본다면 이 LCC 이 업체 중 하나인 에어부산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강했었던 종목, 에어부산보다 오늘 더 강하게 흐름이 나왔었던 이 LCC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가 항공사 많은 분들 또 찾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답일지 우리가 빠르게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적풍 전문가님, 힌트에 대한 도움을 더 주신다면요? 네, 처음에 백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뭐 주사기 쪽이나 콜드체인 쪽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LCC 쪽이라고 완전히 방향을 잡아주셔가지고 LCC 이제 통합이라고 하면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2019년도부터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때 일본 관계도 나쁘고 하면서 LCC들이 좀 장사가 안 됐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M&A 설이나 통합설이 나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거의 말라 죽기 직전에서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도 인수 결정이 되면서 LCC들 이제 좀 개편이 좀 되고 있어요. 구조조정도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가장 주축이 될 수 있을 만한 LCC를 보자면은 첫 번째로 저는 진에어를 좀 먼저 보고 싶고요. 진에어가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3% 정도 올라가면서 LCC 쪽에서는 현재 가장 좀 힘이 강한 상태를 좀 보여줬고, 진에어가 이제 지금 다른 작은 회사들이랑 모여가지고 하나 또 연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연합이 나오기 이전에 현재 1위를 보자면 제주항공. 그래서 제주항공 역시도 오늘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업들 같은 이스타나 뭐 티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매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매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LCC 중에서 1등, 2등 기업이 제주항공이냐 또는 진에어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두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두 개 중에서 아마 고르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은 제주항공 또는 진에어, 이 J 네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예시 종목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이 코로나19 백신 시작을 앞두고서 관련 수혜 있는 모멘텀으로 저가 항공사 관련 종목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일지 우리가 찾아봐야 할 텐데요. 세 번째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찐 공기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찐이 중요하죠. 찐 공기다. 공기를 영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공기를 영어로 하면 에어죠. 그렇죠. 찐 공기다. 찐 공기를 영어로 하시면은 바로 답이 나오니까요.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이 앞서 이제
적풍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맞아요. 예, 제주항공과 그리고 찐 이 공기 이 종목이 굉장히 흐름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기에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전략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찐이라는 세 번째 힌트까지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창 보니까요. 진에어 정도 이렇게 문자가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힌트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적풍 전문가의 종목 추리 시작합니다. 예. 대단한 이슈를 또 준비해 오셨네요. 삼성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이라는 키워드 가져갑니다. 폴더블 폰 하면은 일단 중요한 게 접히는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폴더블 폰이라는 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와, 과연 진짜 저거를 누가 살까 했었는데, 비쌌어요. 그죠. 이제는 프로모션하고 하면은 그래도 접근할 만한 가격까지 왔단 말이죠. 이제 다가오는 중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하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애플 역시도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 참전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장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든 회사이고 최초 진입한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지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폴더블 폰이라는 게 이제는 좀 대중화가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는 올해부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접히는 디스플레이, 얼마 전에 LG전자에서 나왔었던 어떤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련주들을 저는 지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OLED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들이 지금 요즘 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자동차나 그런 것들이 좀 어수선한데 이쪽 스마트폰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락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OLED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화면에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추리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또 첨부해 주셨는데요. 이 속에 정답이 있었을까요? 힌트를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2번 보시죠. 예, 두 번째 힌트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 OLED. 여기에서 또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패널이나 디스플레이 이쪽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OLED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 채택이 됐죠. 삼성에서도 안 쓴다 그러다가 결국에 작년에 이제 S21을 공개하면서 사용하게 됐고 현재 애플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신제품에서도 OLED를 사용하고 있고 태블릿 PC 사용되고 있고 뭐 노트북 거기다가 여러분들 좀 자동차 보시면은 자동차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다 그것도 OLED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OLED가 사용이 안 되는 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카나 그런 자동차 이슈들 때문에 완성차주의 주가가 움직였지만 어디든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 소재 쪽은 그런 주변의 악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주들이 요즘에 흐름이 괜찮았고 오늘 물론 지수는 하락했지만 디스플레이 OLED 쪽은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하고 LG가 이 TV 쪽에서 굉장히 거의 1등, 2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OLED 전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장이 좀 어렵고 한데 이럴 때는 좀 이슈에 영향을 받는 종목보다 좀 미래에 투자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에든 다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예시로 여기 화면에 나왔던 종목 중에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눈여겨보셨다면 금방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
예시 종목들이 우리 화면에도 나왔었나 봐요. 여러분들 기억을 잘 되짚어 보면서 종목 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오늘 종목이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예시 종목 좀 들어주신다면요? 네, OLED라는 키워드를 딱 듣는가 하면 제가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바로 힘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네, 힘스를 설마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단연 아니겠죠. 차트상 흐름이 힘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힘스라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나서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 또한 흐름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오늘 음봉이라서 음봉에서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덕산 데코피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덕산 데코피아라는 종목은 23,200원 고점 맞고 떨어졌었는데 지금 잘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잘 올라오면서 한번 눌렸다가 추가적으로 오르는 걸 본다면 덕산 데코피아도 한번 흐름이 좀 나오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OLED와 휴대폰 이런 쪽과 같이 보게 된다면 이 인탑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탑스도 굉장히 크게 잘 올라가는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왔다가 편입을 실패한 종목이 있죠. PI.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OLED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차트 흐름 보면은 음봉 한 이 거래를 나왔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양봉이 좀 뜨는 모습에 한번 흐름이 세게 나올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려드렸었던 뭐 지금 한 5종목, 힘스 포함해서 한 5종목 알려드렸는데 요 중에서 찾는다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오, 여러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답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힌트 더 만나볼게요. 세 번째 힌트 보시죠. 아, 이것도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거 익숙한 이 힌트 뭐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재탕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좀 아쉬웠던 이 쉽지 않은 종목이라서. 힌트를 다시 한번 또 보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앞에는 이제 한글로 P라고 쓰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어로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그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예. 좀 여기서 이제 투자하고 계신 기업에 대해서 좀 갑자기 믿음이 좀 사라지고 처음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불안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업 투자할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은 좀 밀려도 내가 믿고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실 때 계좌를 좀 지켜줄 수 있는, 특히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계좌 상태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을 충분히 복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이미 예전 출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아까 예시 종목 다 나왔고 피 흘리는 분들이시라면은 이 P자로 시작하는 종목을 잘 편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 아까 예시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종목이 다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해당 업종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동차 쪽은 보시면 좀 엇갈리는 흐름이 있죠. 네. 2차 전지는 좋지만 완성차는 빠지고.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이제 시작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요 종목들 맞추셨다면은 이따 제가 드리는 전략가에 잘 참고하셔서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힌트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약세 장소 속에서 이렇게 양봉을 띄우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해서 우리가 종목을 찾았고요. 특히나 OLED 이러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려줄 수 있는 실적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자 보내주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양하게 왔네요. PI 첨단 소재라고 보내주신 분 많이 보이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라고 한글로 다 적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HB 테크놀로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힘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AP 시스템도 있습니다. SFA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문자가 도착한 모습입니다. 적풍 전문가의 힌트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는 정답 공개의 시간입니다. 먼저 단타 승부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정답은 바로 진에어였습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힌트에서 찐이라는 키워드를 남겨주셨는데요. 찐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네, 진에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700원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예, 외국인과 기관계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 외국인과 기관계. 그러니까 기관계가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연일 팔고 있었던 시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금융 투자에 대한 흐름은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계는 2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본다면은 18,700원 차트상 지금 흐름을 본다면은 굉장히 올라간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신다면은 이 종목이 28,100원도 좀 넘었었던 흐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목표가 한 21,000원은 제가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28,000원 최대한 고점으로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21,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제가 15,7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에어에 대해서 전략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 범위는 17,000원에서 2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1,000원 그리고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15,700원 챙겨주셨네요. 자,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지금 시장 속에서 피 흘리고 있는 계좌라면 실적주로 채워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나 OLED 쪽이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떤 이슈를 한다기보다는 시장 자체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많이 강조했던 업종이 폴더블 폰 관련주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에 대한 얘기를 과거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동차도 좋고 전기차도 좋고 자율주행차도 좋은데 이미 많이 오른 자동차들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언젠가 좋아질 테니까 지금 당장 수익을 노리실 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OLED 관련주 그리고 피 흘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힐링될 수 있을 만한 실적주 준비했고요. 이미 예전에 제 방송을 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은 오늘 제가 전략을 조금 더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꼭 오셔서 종목이 어떤 건지 가격 전략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알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적풍 전문가 그리고 단타 승부사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